그리고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의 전세들이 그렇게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 수요들이 접근을 할까요? 접근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전세가가 높아지면 그것도 부담돼서 들어오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네. 계속 살아야 할지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용인 보라 효성이요. 용인시 보라 효성 아파트 예, 몇 평형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30평입니다. 네, 30평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지만 그래도 어쨌든 투자 가치 면에서도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계속 좀 살아봐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라동에 있는 한국민속촌 앞쪽에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지금 거주하신다는 거죠? 네네. 지금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거주하기 너무 좋죠. 앞쪽에 뭐 민속촌부터 주변 환경들도 너무 거주하기는 좋을 거예요.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들은 꽤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용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용인 다른 지역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그대로인 상태다 보니까 전세가율, 그러니까 갭 투자를 위한 전세가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이 보라동 자체는 전세가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는 실거주 수요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가격이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예. 매도하시고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적인 매도가 측면으로 맞아요. 본다라고 하면 네. 뭐 거주의 만족도를 본다라고 하면 뭐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주변 지역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주변 환경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투자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그냥 전세가 상승이에요. 전세가 상승.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호재밖에 없어요. 나머지 호재는 없어요. 이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높아지진 않죠. 예.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원래는 전세가와 매매가는 상관관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문제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의 전세들이 그렇게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 수요들이 접근을 할까요? 접근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전세가가 높아지면 그것도 부담돼서 들어오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상승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돼서 가는 거고 최근에 전체적인 용인 지역의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되게 가격이 저렴하네 하는 매수 수요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전고점이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가격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보면 예전 가격을 생각해서 예전에 이 아파트 7억까지 거래를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이런 지금 그 가격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가격이. 예. 그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아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많이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상승하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가격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마 예전 가격이 못 갈 수도 있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때는 이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힘도 전세가 상승인데 노후 아파트가 되면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후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는 계속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생기다 보니까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용인 지역을 설명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려요.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역세권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서울로 접근이 가능한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역세권 주변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접근하는 게 용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용인 지역은 대부분 다 50평, 60평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층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용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인의 대형 평수가 90%가 돼요. 전체가. 그래서 소형 평수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서울 근접 지역에서 공기 좋고 살기 좋게 좀 넓게 예전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시대에 넓게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워낙 그런 사람들을 수요를 받아들이려고 대형 위주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의 소형 평수 위주. 그러니까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데 뭐 분당 지역이라든지 서울 지역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용인 지역으로 접근하는 수요들 이런 수요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주만 하신다 생각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지만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매도하고 한번 용인의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